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이제 TV 출연을 많이 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유튜브는 처음이시라 네, 처음이에요. 근데 또 본업 모멘트로 들어가면 네, 엄청나 이 재밌는 이야기, 이 신점으로만 알 수 있는 이 스토리들, 네, 신점 스토리텔링 어떠세요, 선생님? 좋죠. 어. 제가 그거를 또 이제 주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썰을 푸는 거 손님들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손님이 언제 끝나요라고 물은 적이 되게 많아요. 상담이 좀 언제 끝나냐요. 왜냐면 이분 보통 30분 정도 내외로 생각하고 오시는데 네. 제가 최장 긴 게 2시간 40분을 이해해봤어요. 2시간 넘게. 그래서 언제 끝나 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풀 게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이걸 얘기 좀 듣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길게 얘기한 적도 있고 탄력 받으면은 그분의 인생관에서 다 풀어드리죠. 저도 선생님께 이제 제 인생 스토리텔링을 들어갔잖아요. 네, 재밌더라고요. 사실 여기서 이제 뭐 저희 둘 얘기하는 것보다 방금 이제 사실 이제 선생님께 듣긴 했지만 네, 신점 스토리텔링으로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은 예견돼 있었다. 네, 요 얘기를 한번 또 해볼까 하거든요. 네. 시기적으로는 원래 한 5년 전이죠. 5년 전. 5년 2020년도, 19년도 이 해운부터 그분 두 분이 만난 게 이제 결정적인 게 두 분을 점사를 보거나 신점을 봤을 때는 윤석열 씨가 원래 자손이 없잖아요. 자손 같은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주고 싶고 퍼주고 싶어.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멀리 가면 안 되고 일단 5년 전 것만. 5년 전에는 예상돼 있던 거예요. 자식운이 들어오고 나의 건강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자식 같은 사람을 포섭하고 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감싸야겠다. 내가 이번에 다 퍼줘야겠다 한 시기가 2020년도인 거예요. 19년도, 20년도 넘어오면서. 그래서 이제 김건희 씨가 21년도 오늘 들어오기 전에 남자운이 들어오면서 이분이 힘을 느낀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무언가를 이제 풀어낸다고 하면은 윤석열 씨는 21년도 문서를 잡아갖고 22년도서부터 금전과 문서죠. 이걸 누군가한테 다 전달준 해운이에요. 22, 23년도가. 그 전달 누가 되죠? 당연히 김건희 씨죠. 제일 사랑한 사람이 전년도에 운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애정운인 거죠. 애정운이 너무 많아갖고 힘들어. 이 사람 보기만 해도 힘들어.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끼고 갔는데 두 분을 이제 운을 본다면 각기 사람마다 운이 다 달라요, 이게. 김건희 씨 운이 이제 23년도가 넘어오면서 남자운이 다시 들어와요. 남자를 누구 만나는 게 아니라 남자운이 들어올 때는 남편이나 남자에 대한 근심 걱정이 들어오는 해운이에요, 보통. 이게 일로도 같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23년도 하반기부터. 그래서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부랴부랴 24년도 하반기부터 운이 넘어오면서 남자 운으로 이제 문서원이 같이 들어오고 나서 일이 사달이 나고 뒤집어진 거예요. 윤석열 씨는 이제 법정 문제로 들어온 상태고 운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스토리죠. 제가 봤을 때 저는 중립적이에요. 누구를 선호하거나 지지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 같은 사람을 보고 신점을 보기 때문에 뭐 누가 좋고 나쁜 건 없고 두 분을 봤을 때는 당연히 나라 돈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이미 다 예정돼 있던 거고. 만약에 윤석열 씨가 저한테 왔다 물어봤다고 하면은 저는 22, 23년도에 돈을 잘못 쓰면은 23, 24년도는 구설로 관제운이 있다라고 아마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쨌든 두 분이 지금 안 좋은 상태로 들어가 계시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윤석열 씨가 저는 27년도 운을 내년 운을 또 본다고 하면은 항소할 것 같거든요. 가서 판을 좀 뒤집을 수도 있다고 느껴지는데 저는 일단 운은 그래요. 그분이 나름 개편하고 잘해보려고 한 운이에요. 이게 24년도 겨울에 터졌나요? 네, 12월 3일. 그때 원래 이 윤석열 씨의 운을 본다면은 이걸 당 정권이나 모든 나라 국군을 개편하고 잡으려고 했던 거지 사실상 원래는 이걸 뒤집고 전쟁하고 누굴 죽이려는 건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거는 오해인 거예요. 원래 사실상 점을 봤을 때는 그런 운은 아니었던 거예요. 일이 뭐겠어요. 업이 윤석열 씨가 나라 일을 실무를 보는 거죠. 그걸 잘해보려고 했던 운인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그거를 내란으로 해갖고 뭔가를 누구를 어떻게 잡아서 잘못되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일을 개편하고 잡아보려고 했던 건데 신점으로 봤을 때. 네, 신점을 봤을 땐 그래요. 제 의견은 그래요. 좀 안타까워요. 네, 그러면 27년도 운으로 봤을 때는 네. 법적인 지금 문제에서 최근에 이제 사형이 구형됐다. 어젠가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27년도에는 이거를 한번 법적인 문제로 뒤집어 엎을 운이 있다. 네. 뒤집어 엎는다는 건 불리했으면은 유리해지는 거고 유리하게끔 시도를 하는 거고 뭐 유리했으면 불리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지금 불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리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운이 한 번 더 들어오기 때문에 이분이 내년 운이 이제 뭐 성주운도 들어오면서 금전운도 같이 밀어주는 운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뭔가 문서를 만들어서 항소하는 내용이 좀 있긴 있어요. 27년도 운을 보면은. 그래서 이거의 시기는 26년도 겨울이에요. 일단 1년 정도는 10달 정도는 좀 싸워야 돼 아직까지는. 전년도 운으로 1년은 끌고 가야 될 운이라 좀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게 원래는 최소 12년에서 15년은 형을 살아야 된다 네. 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그게 그럼 바뀔 수도 있나요? 네, 바뀌게 되면은 올해 을사년도에 잘못 판정을 받으면은 24년, 25년까지도 가요. 최대 형을. 근데 이거를 무죄로 선고받기는 힘들어요. 싸워야 얘기 그냥. 싸울 운으로 들어오는 거지 이거를 판을 뒤집어 엎어서 내가 무죄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운이에요. 사실상은.
어느 정도 살 거라고 보세요? 무죄는 아니니까. 무죄 아니에요. 신적으로 봤을 때 일단 25년 받을 것 같아요. 25년. 25년. 얘는 살 것 같다. 사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항소하거나 문서운이 성준이 들어와서 운이 한번 바뀔 수 있다. 최소 15년, 최대 25년에서 15년 사이. 그래서 25, 15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선생님께서 신점으로 바라보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탄핵 이후 구속 형량 이런 스토리텔링이에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생, 네, 앞으로의 인생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우리 선생님 신점 스토리텔링. 네,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는 김건희 씨 얘기를 또 신점으로 풀어주실. 이분은 짧게 얘기하기 좀 힘든 분이 사실상 너무 많아요. 행적들과 하시던 일들, 업적 일. 이분은 딱 10년 전에 아까 10년 전까지만 얘기를 했죠. 2016년도, 15년도서부터 검은 문서라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부동산 문서, 어떻게 보면 주식 문서. 16, 17년도서부터 문서를 받기 시작했고 18년도에 무언가를 창립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세운 시기예요. 18년도가. 18년도.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 윤석열 씨 만나서 이제 쭉 왔잖아요. 그때 한 번 더 시작했던 시기가 내가 문서 이제 뭔가를 잡고 시작하는 일, 이게 20년도 겨울이에요. 그때 잡고 근데 이분이 생각보다 잡긴 잡았는데 구설로 꼬였어요. 꼬인 시기가 21년도부터 꼬이고 22, 23년도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운이. 오히려 돈을 자꾸 투자해서 밀어줬지만 전년도에서 일이 꼬이기 시작하니까 안 풀린 거예요. 그래서 터진 시기가 23년도 겨울이에요. 또 문서에 대해 문서로 잘못되는 일, 돈 문제 이거 다 예정돼 있던 거예요 원래. 그때부터 이런 문서를 안 만졌으면 돈 문제 안 터졌겠죠. 이분이 12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돈 문제가. 네, 12, 13년 전에.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이분 비밀 얘기라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은 어떻게 빠진지 모르지만 조사하면 나오겠죠. 과거. 나중에 뉴스로 나올 수도 있고 뭐 과거 뭐 전적이 그때부터 있었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저는 장담하거든요. 시기적으로 최근은 21년도 일의 시작 내가 이제 보이지 않는 문서로 뭔가 투자하고 한 거. 그 다음에 23년도 겨울. 그 다음에 23년도 겨울이 지났죠. 24년도서부터 갑자기 차츰차츰 돈 문제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돈 문제. 큰일 났다 이거. 사람들이 알거나 내가 돈에 대한 문제가 터져서 혼자 수습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윤석열 씨가 다시 한번 도와준 시기가 그 시기인 거예요. 돈으로. 그런저런 돈과 문서 때문에 탈난 게 김건희 씨죠. 지금은. 이분은 지금 돈으로 많이 싸워야 돼요. 그냥 돈으로 막 눌러야 되는 시기니까. 변호사 한 명 쓴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도와줘야 되는 시기고 한 3, 4년은 있어야 풀리죠. 지금은 힘들어요. 이분은 형량이 길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길진 않아요. 3년, 2년 그걸로 보여지고 앞으로 피기는 어렵지 않나 싶어요. 이제 펴가는 시기는 내가 인생을 좀 피고 다시 한번 살아야겠다 하는 거는 접혔어요. 이미 2년 전에.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이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네. 김건희 씨랑 애정 관계는 지금 좀 어때 보이세요? 이미 끝났죠. 김건희 씨가 손절했죠. 23년도 가을부터 살짝 손을 털기 시작했어요. 그 시기서부터. 두 분만 아실 거야 아마. 다른 분은 모를 거야 아마. 그래도 계속 부부로 보이니까 21년도에는 이제 남편의 도움을 많이 받는 시기고 23년도 겨울서부터는 이제 좀 손을 털어야겠다 하는 시기가 그때 시기인 거예요. 사실상 헤어진 거죠. 운으로 본다면은 점사도 그렇고 재회분은 이분이 있을까? 없지 않을까요? 내년에 한번 다시 얘기가 있고 합친다 얘기도 있는데 불가능하죠 사실상. 헤어졌어요 일단은. 심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가 먼저 접은 거죠. 윤석열 씨는 24년도에 1년 정도 소가리는 했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데리고 왔는데 24, 25, 이 사이 1년 동안은 소가리를 계속한 거예요. 심적으로 보셨을 때. 네, 신청을 봤을 때는 관제원도 있고 여자원도 있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이렇게 됐고 나도 이렇게 됐고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마음이 아픈 행운이죠. 뉴스로 봤을 때는 네. 김건희 씨는 계엄에 대해 전혀 몰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신점으로 모를 수가 없어요. 신점으로 봤을 네, 때는 모를 수가 없어요. 이미 예정돼 있던 거예요 다. 이분은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조금 어리석었던 행동이 개헌보다도 좀 다른 방향으로 개편을 했으면 좋았는데 너무 센 걸 했어요 이분이. 김건희 씨가 그걸 개편에도 방향이 있으니까. 그쵸. 뭐 행정 조직 개편. 조직 개편하거나 누구를 커트하거나 안 좋고 내란에 좀 안 좋은 사람 있다면 잘라두던가. 우리나라에도 안 좋은 스토리가 많잖아요. 그런 계엄에 대한 안 좋은 일들이 역사가 많죠. 근데 많은 나라인데 그거를 또 한다는 방식이 또 계엄을 해버려갖고. 그러면 김건희 씨는 신점으로 보셨을 때는 이 모든 네. 전제가 신점이니까 네, 김건희 씨는 계엄을 몰랐을 리 없다 네 몰랐을 수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신다. 네. 왜냐 김건희 씨가 근데 일편단심 한 명은 아니에요 원래 사주가. 여러 가지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주기 때문에 이 사람 각각 각기에 계산적이지 않게 움직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분 속마음도 알고 A, B, C, D 있으면 이 A, B, C, D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 속마음을. 앞으로의 계획을 모를 수가 없어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처럼 약간 어떤 직관력, 사람을 뚫어가는 그런 통찰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있다. 그쵸. 봐도 일반인들 중에 솔직히 아시아권 사람들 보면은 조상을 다 숭배하거든요. 아시아권 나라들은. 조상을 좀 섬기는 나라들은 촉이 좀 많아요.
직감이라고 하죠. 영감도 있고. 근데 누구나 다 비슷하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감과 촉이. 근데 좀 더 뛰어나신 분이에요. 월등하다. 그렇다고 뭘 모시고 뭐 이런 거보다 좀 더 멀등해서 그런 감도 있고 미리 좀 대비하는 경향이 좀 있는 분이에요. 좀 발을 빼는 느낌? 그럴 수가 없어요. 어디서 물어보았지 혼자. 뭔 일 터질 것 같으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뷰티 대왕의 신점 스토리텔링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번 스토리는 이제 현직 대통령 네.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신점 스토리텔링입니다. 사람으로만 봤을 때는 이재명 씨도 다 사람이죠. 네, 뭐 대통령이 전에 사람이죠. 자식 걱정 있으실 거고. 네, 자신 얘기해서 이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재명 씨 이제 가까이 온 오늘로 본다면은 자식 바람이 요 근래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24년도부터 자식 때문에 구설이 끼고 자식의 걱정이 되고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힘든 운인 거예요. 이재명 씨가 사건 사고가 언제 일어났었죠? 제가 총선 그 시기였을 거예요. 건강이 있고 몸이 안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다라는 시기가 23년도 겨울인지 24년도인지 궁금하거든요. 언제죠? 24년도인가요 혹시? 24년도 1월 초. 그쵸. 그러면은 23년도 하반기부터 그때 제가 아마 예전에 얘기했던 게 있을 거예요 유튜브로. 그래서 건강운이 껴있고 자식운이 껴있는데 그분이 저 사람으로 본다 했죠. 사람으로 본다면 여기 점사보러 오셨다. 그럼 그 해운에 건강운이 있고 또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사고 날 수 있고 넘어지고 깨질 수 있어. 근데 진짜 이재명 씨가 피격을 당했더라고요. 네. 이거는 설정된 게 아니에요. 진짜 이분이 건강운과 나쁜 운으로 정말 맞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다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진짜 이 건강운이 안 좋아서 맞았구나. 좀 안타깝다. 자식운도 있고 해서 굉장히 엎친데덮친되고 선거 유세도 하고 힘들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분은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그 오래된 나무면 뿌리가 깊죠. 그냥 굵은 큰 나무라 생각하시면 돼요. 도끼를 찍어도 금방 재생하는 사람이에요. 낙엽이 아니라 나무예요, 나무.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멘탈도 강하고 뭐 정권에서도 그렇고 일로 봤을 때 어딘가에서 굉장히 우직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솔직히 저는 뭘 선호하고 지지하지 않지만 이분은 일은 잘하시거든요. 신점으로 봤어요. 신점을 봤을 때 이분 일은 정말 잘해요. 수준도 좋고 한 번 한다면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정말 인간으로 본다 하면은. 근데 이제 당의 색깔을 끼고 있고 각자 여야가 달라지니까 사람들 여론도 있고 하니까 좋아하는 사람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면 없고 그냥 사람 대 사람을 본다면은 정말 깨끗한 사람이거든요 원래는. 보여진다. 네 보여줘요 그렇게. 이분 가정력이 좀 있어요. 이분이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 있고 뭐 업무를 보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병원도 한두 번 갔다 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관찰, 판정. 이분이 집에 조상이 이제 혈액이나 아까 그랬듯이 무슨 유전적인 거 있죠. 가족력, 암, 이제 뭐 뇌혈관 이런 쪽으로 좀 가신 분이 있거든요. 집안에 신점으로 봤을 때. 근데 이분이 건강이 걱정돼요. 올해 구정이 끝나기 전에. 근데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웃긴 게 27년도 겨울 되면은 한번 주춤해요. 27년도 겨울. 겨울이 되면은 이분의 임기가 언제 끝나죠? 아직 멀었죠. 네. 근데 28, 9년도에 제가 봤을 때 신점을 봤을 때는 28, 9년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예정이에요. 무언가의 소리. 그 전년도를 봐야 되겠지만 안타깝게 자식운이 또 한 번 더 들어와요. 자식 때문에 당연히 무너질 수는 없어요. 이 일이 되게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분이 자식운 들어왔을 때는 신경 쓸 일이거나 걱정할 일들이 들어와요. 내년 27년도 겨울부터. 제가 이제 신점으로 보고 예언을 하고 싶은데 27년도 겨울, 28년도, 9년도는 강하게 아마 지각 변동이 날 것 같아요. 권력에 대한 자리의 변동인 거니까. 쟁탈전이에요. 권력 싸움, 권력 싸움. 당과 당, 또 네. 당과 또 대통령, 청와대 뭐 이런 데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27년도 겨울부터 조짐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가장 약한 지점이 자식이 항상 걸려 들어와요. 자식운으로. 24년도 겨울에도 가을 겨울에 그때 하반기 동짓달 되기 전에 이미 자식운으로도 많이 시끄러웠었어요. 근데 좀 시시했는데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뭐 15년 전, 12년 전에도 자식운 때문에 걱정하고 신경 쓸 때 있었고 주기적인 건 아니에요. 이미 텀이 긴데 이제 부쩍 이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전년도가 한 번 더 들어오니까 자식운으로 한 번 더 힘들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그리고 지각 변동. 궁금한 게 원래 대통령이 될 운명이었나 아니면 계엄이라는 어떤 천운 이재명 대통령님 입장에서 보면은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대통령이 될 운이었나? 네. 아니면 그 천운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될 운으로 바뀐 건가? 운이 좋았어요. 타이밍과 운이 기가 막혔어요. 그분이 한 명은 관제운으로 내가 내 자리에 무너진 운이고 한 명은 어쨌든 좀 사람들 여론도 좋았던 그나마 좋았던 사람이 총선을 하고 자리에 오르니까 수면에 올라왔죠. 그래서 이게 내려간 동시에 이분이 찍혀 세워진 거예요. 근데 같은 당끼로는 당에 지금 구설이 많았잖아요. 이 국민의힘이. 당연히 같은 당에서 누가 우세해도 밀릴 상황밖에 안 돼요. 이미 내란죄로 난리가 났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다른 당인데다가 다른 당에서 지지도 높고 인지도 높으니까 이분이 그 천운으로 된 거죠. 원래 대통령 될 상은 아니에요. 원래는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 용신이라고 하는데 이 주기로 바뀌는 업이 바뀌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2년 주기, 1년 주기, 4년, 12년 주기가 있는데 이분은 짧아요. 원래 2년 주기에 한 번씩 흔들려요.
어떻게 보면은 24년도 5년도에 자리를 5년도에 자리를 잡았고 27년도가 된 시기가 2년 주기에 딱. 그 제가 27년도 겨울부터 지각병이 난다는 게 자리에 불안정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운이 좋았죠. 타이밍과 같은 당에서 뽑을 인물이 없으니까 다른 당에서 이제 불러드렸는데 그나마 선호와 지지가 높은 사람을 뽑았는데 이재명 씨가 된 거죠. 운도 들어와 있었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분 어떤 쪽으로 힘들어요? 여론이 별로 안 좋아서 힘들어요. 그냥 몸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이분이 정신적으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